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내가 별로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구나. 이걸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라는 영상의 달인들입니다. 우린 이것을 뭐라 부르냐? 네 단어로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메타인지. 아니면 한자어로 깜냥. 깜냥이 한자어 맞나? 이게 표준어일 텐데. 일단 깜냥. 옛말 중에 깜냥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자어가 아니면 죄송합니다. 표준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깜냥이라든지 아니면 자의객가나 아니면 이제 뭐 그릇 이런 표현 씁니다. 다 똑같은 뜻이에요. 예. 메타인지, 깜냥, 그릇 그리고 자의객가나 이런 말을 왜 많이 쓰냐? 이걸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너무 못해요. 좀 심하게 말하면 대다수가 못합니다. 네, 못해요. 여러분 인간은 이 자기주의를 알고 사는 게 기본값이야. 근데 이 기본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에 기본도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기본도 못하는데 자기 기본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점점 꼬꾸라지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은 누가 보래도 절대 다수의 보통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보통 사람. 네. 잘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해요. 그럼 대한민국 사람이 왜 망가지냐? 그 보통 사람들, 잘날 거 없는 사람들이 잘난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수준보다 벗어나는 거야. 삽질을 하는 거죠. 예전엔 그런 사람들이 얼마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다수가 돼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다수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보통 사람은 특별하게 잘난 것도 없어요. 특별하게 예쁘다거나 특별하게 잘생겼다거나 그런 데 없어요. 예쁘고 잘생겼으면 보통 사람이 아니겠죠. 그럼 학교 다녀봤잖아. 학교 다녀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예쁘고 잘난 애들 또 반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거리 가보면 정말 우아하는 외모 가진 사람 얼마 있어? 얼마 없잖아, 여러분. 근데 인스타 보면 예쁜 사람들 많잖아. 이해가 안 되는 게 인스타 보면 예쁜 사람들 많죠. 근데 우리가 시내 같은 데 가서 길거리 보면 정말 예쁘다는 분들 정말 그 여자 무리 중에 한 명 보일까 말까 합니다. 인스타하고 괴리감이 상당히 커요. 인스타 보면 8등신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대한민국 사람들 7등신이 평균이야. 7등신이. 8등신 얼마 없어. 8등신 되려면 일단 뭐 비율이 좋아야겠지. 그리고 키도 커야 되고. 여자분도 아시겠지만 여자분들이 키 170 넘는 사람도 10명 중에 1명도 안 되거든요. 1명도 안 돼. 여러분 혹시 남녀공학 나오신 분 있습니까? 저 고등학교 남녀공학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반에 애들이 많았거든요. 남녀가 딱 반만이었어, 숫자가. 그때 저희 반에 한 45명 됐거든요. 그럼 여자애도 있을 거 아니야. 여자애도 키 큰 애도 있어. 있는데 보통은 170 넘는 애가 한 반에 한 명 아니면 2명이었어요. 제 기억에. 남자들 180 넘는 애가 한 3, 4명 있었고 그 중에 185가 한 반에 제일 큰 애가 185.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자 키 제일 큰 애가 172 정도. 이거 왜 하냐? 이걸 왜 아냐 하면 신체 검사하면 다 알거든, 애들. 그 신검하잖아요. 뭐. 학교 다닐 때. 그러면 다 봐요. 쪽지가 다 본단 말이야. 그러면 키 큰 애들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학교 다닐 때 보면 키 큰 애들 키는 다 알고 있잖아. 걔들 알려줍니다. 부러울 거 없습니다. 별거 없어 이게. 남녀공학이라서. 네. 환상 가진 분도 많은데 별거 없습니다. 다녀본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남자들은 보통 한 170에서 한 175 사이에 몰려 있고요. 여자분들은 보통 157에서 162 사이에 몰려 있습니다. 네, 몰려 있어.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 지금도 애들이 좀 크긴 한데 보통 남자들은 한 170에서 한 170, 한 6, 7 사이에 다 몰려 있고 여자들은 한 160, 150, 한 8에서 164 요 사이에 몰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키 큰 사람도 많이 없다는 거야 이게. 근데 왜 자꾸 키 큰 사람 반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극히 보통의 범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외모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학벌도 그렇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보통 사람이 맞게 살아야 되죠. 그럼 보통 사람이 맞게 사는 건 무엇이냐? 뭔가 많은 것들을 바라면 안 되고 뭔가 많은 돈 쓰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 책임질 수 있는 것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안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특별하게 돈을 잘 벌거나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고
그리고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미래를 도모해야 되고, 이게 보통 사람이 나아가는 방향이야. 근데 이 방향대로 나가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보통 사람이 자기가 특별한 사람인 줄 압니다. 자기가 무슨 인생에 무슨 특별한 어떤 삶을 가진 것 마냥, 그리고 자기가 무슨 드라마의 주인공이 마냥. 특히 이런 행동을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많이 해요. 이 스타일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좀 그런 삽질을 많이 해요. 남자들도 삽질 하는데, 남자들 보통 이제 단순해요. 남자들은 보통 삽질하는 게 좀 뻔합니다. 보통 자동차나 아니면 이제 보통 코인 같은 데 있는데, 여자분들은 골고루 많이 있어요. 이게 분야가 좀 광범위해. 이게 이 여자분들 잘 알겠지. 그래서 요즘 남자들이 이제 그 여자를 안 받아주기 시작하고 결혼까지 안 가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처럼 산다는 게 불쌍한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처럼 사는 게 나는 재밌어, 행복하고. 근데 요즘 사람들은 뭔가 내가 평범하게 사는 걸 굉장히 부정을 해. 나는 왜 가진 것도 없이 월급 받고 살아야 되나? 아, 이게 편하다니까, 이게. 오히려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나 특별한 사람 될래요. 이러면서 막 직장 박차고 나오고 막, 어? 뭐 유튜브 하고 아니면 이제 특별한 인생 살기도 여행 갔다 오고 뭐 특별할 것 같아? 인생이 더 꼬꾸라지지. 그래서 여기 계신 사람들도 보통의 범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의 삶을 추구해야 되고, 보통의 삶에 맞게 최적화시켜야 돼. 일단 보통 사람들은 많이 못 벌어요. 그렇죠? 많이 못 봅니다. 많이 못 벌기 때문에 버는 돈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럼 아껴 써야겠죠? 아껴 써야 됩니다. 스마트폰 같은 것도 한 번 사면 오래 써야 됩니다. 예. 굳이 막 새 폰 막 약정 해가면서 구입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차도 웬만하면 뭐 여유가 있으면 굴리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대중교통 이용해야 돼. 예, 뚜벅이 생활 해야 됩니다. 이거 나쁜 거 아니야, 여러분. 그리고 배달 음식 먹으면 식비가 많이 나가니까 배달 음식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만 먹고 나머지는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간 돈을 확 줄일 수 있어. 나간 돈 확 줄이면 돈을 모을 수 있죠. 그 돈 모아서 뭐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모아 나가는 거야. 그게 보통 사람들이 지향이 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 어렸을 땐 내가 세상의 주인공 같았지만 어른이 되고 생각이 성숙해지면 그게 아니라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나도 세상의 아주 작은 일부입니다. 다만 노력해서 세상의 발자취라도 남기려고 시도해 보는 게 의미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와, 멋진 말이다. 야, 촌철 살인 같은 댓글이다. 와, 이분 좀 배우신 분이야. 와, 멋있지 않나, 여러분? 이 댓글로 이런 감동을 주기 쉽지 않은데, 야, 제가 몇만 개의 댓글을 봤지만, 와, 이 댓글은 좀 멋있네요. 어렸을 땐 내가 세상의 주인공 같았지만,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많거든요. 내가 드라마 주인공이 돼가지고 막 멋진 여배우 사귀고. 옛날에 그런 거 많이 껐단 말이야. 근데 나이 먹어서 안 끄죠. 왜냐? 그게 얼마나 험한 건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안 겪어봤어요? 내가 어떤 드라마를 좋아해. 그 드라마 좋아해가지고 내가 꿈속에서 그 남자 주인공이 돼가지고 그 여자 주인공과 사랑에 빠지는 거야. 그런 적 없습니까? 많을 텐데, 남자들은. 많을 텐데. 근데 나이 먹어서는 그런 거면 안 꿔요. 꿀 수가 없어. 왜냐? 나이 먹어서 우리가 현 시간과 있고 그게 꿈에서만 가능한 거지. 현실에서 안 된다는 거 알고, 그리고 꿈에서 꾼다는 게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는 걸 안다는 거죠. 어릴 때는 왜 그런 걸 꿔도 괜찮냐면, 어릴 때는 아직 잘 모르니까. 세상의 때를 묻지 않았으니까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건데, 나이 먹어서는 그런 꿈을 안 꾸게 돼, 이게.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냥 나도 세상의 아주 작은 일부입니다. 사실 부자도 어떻게 보면 일부 중에 하나야. 근데 그 일부지만 일반사 일부보다는 좀 크기 때문에 좀 드러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없이 연약하고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렇게 크지 않은 존재가 뭔가 큰 존재가 되겠다고 마음먹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다만 노력해서 세상의 발자취를 남기려고 시도해 보는 게 의미 있지 않나. 이 발자취가 뭐냐? 내가 그래도 세상에 쓸만한 사람이라는 거. 근데 우리가 세상에 쓸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가지고 사회에 기여해야 돼.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쓸만한 사람인 걸 이제 인정받으려면 바로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서 세금 내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기본적으로 자신도덕하고,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 이제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그러면서 누구한테 짐이 되지 않고. 이게 발자취입니다. 발자취.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나이 먹어서 설령 우리가 늙더라도 힘이 약해지더라도 지난 시대를 돌이켜봤을 때 그래 난 열심히 살았어. 그래 난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해서 살았어. 물론 남들한테 내가 내세우고 뭐 인정받을 만한 그런 가치 인생이라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젊은 시절 돌이켜봤을 때 그래도 남들한테 피해도 안 주고 부모님한테 그렇게 힘들게 하지도 않고 남한테 속 썩이지도 않고 내가 큰 돈을 벌었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 이 돈을 벌어서 지금 그래도 나름의 보금자리 마련했고 나이 먹어서 딱히 고생 안 하고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난 그래도 내 인생을 좀 돌이켜보면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어. 뭐 특별할 거 없는 인생이지만 그렇다고 나쁘다고 말할 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야. 나한테는 이 인생이 정말 소중한 가치가 있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도 우리 보통의 인생에서 나름의 어떤 구시점을 잡고 자기만의 위치를 딱 잡으면서 그래 내가 뭐 드라마 주인공이나 연예인 같은 인생 못 살더라도 이 보통 사람의 삶에서는 그래도 나는 괜찮은 인생이야. 난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살아서 그래도 내가 소중히 지킬 수 있는 것들은 다 지키고 사는 거야. 이걸로 난 충분해.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